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예, 애들 예. 키우면서 제일 그냥 이렇게 남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예. 아유, 자식 참 잘 자랐어. 그리고 어쩜 그렇게 예술 잘 믿어? 아유, 그냥 아유, 대견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칭찬을 은근히 부모들이 받고 예, 싶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 예. 그렇게 자녀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신명기 28장을 네.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예, 예. 머리가 될지언정 뭐 꼬리가 되지 않고 네, 막 네. 이런 축복의 얘기들이 예. 소개되잖아요. 네. 그 비결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로 키우면 그렇게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오늘 모실 분은 정말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게끔 본인이 말씀으로 훈련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저는 이분 뵈면서 꼭 한번 뵙고 싶다는데 오늘 만났습니다.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955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 15살이 되던 해 우연히 만나게 된 축구 그리고 하나님. 남다른 노력과 허락하신 재능으로 5년 만에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른 허정무 감독. 20대에는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에서 뛰며 한국 축구를 세계에 알렸고 80년대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으로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허정무 감독의 제2의 인생. 박지성, 이영표 등 걸출한 선수들을 발탁해냈고 2010년 원정 첫 16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감독으로 우뚝 선 허정무 감독. 가장 오랜 기간 대표팀 감독으로 재임하며 선수들에게 사랑받은 지도자. 허정무 감독의 믿음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축구 감독이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허정무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80년대 그라운드를 누비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별명이 계셨잖아요. 진돗개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고향 진도는 네. 이제 그 진돗개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개가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네. 그게 이제 뭐 진돗개다. 예.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돌아가신 그 하몽철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주 저희 원로 축구인이시고 네.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시지만은 대표 감독을 굉장히 예, 오래 예, 하신 예, 분이에요. 네. 제가 이제 진도다 보니까 진도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경기 잘못하면 진돗개가 아니라 똥개 되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료들이나 주위 네. 사람들은 예. 별명이 이제 뭐 진돗개 뭐 어쩌 이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장난기가 발동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똥개라고 많이 놀려먹었어요. 그런 별명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부드러워지셔서 그 별명하고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수생활 그만두고 지도자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왜 선수들이 못 따라올까?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분명히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하는 얘기고 건데. 왜 못 따라올까? 이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막 그 강압적으로도 좀 막 재촉도 뭐라 해보고 하고. 마지막에 그냥 좀 다그쳐도 보고 막 이랬는데 네. 세월이 지나면서 쭉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 결정적으로는 그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배려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나만이 아닌
내가 아닌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내 방식이 결코 좋은 거는 아니구나. 또 주위에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강하지 않느냐,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고 부러지기 쉽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 내가 뭔가 빠뜨렸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고 결정적으로 남아공 월드컵에서 그 선수들하고 특히 이제 그때 그 주역들이 그 뭐 박지성이라든가 이영표, 김남일 뭐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 선수들을 어렸을 때 사실은 올림픽 선수 때 제가 좀 픽업 발탁을 했다면 하시면은. 발탁을 예. 해서 이렇게 대표 선수까지 쭉 같이 갔는데 예. 그 선수랑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완전 180도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바꾸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이게 선수를 대하는 이게 틀려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아공 월드컵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녀석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굴에 나타나서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해 보여서 어느 날부턴가 그 센 기운이 없어지고요. 참 온화해지신 느낌을 저희가 텔레비전에서도 뵀었거든요. 정말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강한 게 아니다. 네. 하나님 말씀도 사실 참 그 은연중에 행동에서 보여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삶으로 거지 살아내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예, 되는 예, 게 예,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막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긍정적으로 선수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다면 99% 이상, 100% 이상 성공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A라는 선수가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잘못한 게 있어요. 뭔가 지적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예. 참고 예. 잘했던 것부터 얘기를 해요. 예. 잘했던 것부터 얘기를 하고 예. 아, 그 다른 장면, 요 장면에서는 그거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면은 아, 그거는 본인도 느껴요.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는 받아들이는 게 벌써 다르죠. 오히려 지금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팬으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지. 아니죠. 이 어른들 얘기 들어보고 이제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별 4개 달린 털모자 예. 여기까지 달린 거 아주 옛날 얘기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장군 되고 싶다고 그걸. 그러니까 네. 아마 그게 어떤 영향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그때 5.16 군사혁명이 나고 군인 이 군부 정권에서 이 득세할 때 네. 그래서 그랬지 않나 이런 예, 생각도 예, 들지만 예. 그런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가다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했고 어.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가 해도 축구가 뭔지 예. 축구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고 그냥 공놀이지. 공차는 거죠. 공차는 거죠. 예. 축구라고도 안 했어요. 예. 공차자. 그리고 고무공 이런 거 가지고 이 마을 대항 뭐 이렇게 막 모여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말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했다면은 초등학교 때는 저는 그 육상 아, 군 전체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예. 운동회죠. 그러니까 예. 군단이 운동회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대표로 이렇게 나가는데 예. 뽑혀가지고 예. 육상을 좀 좋아했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랬지 전혀 축구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축구를 하게 됐죠. 어떤 기회예요? 막 뛰어놀고 막 예, 이렇게 예. 활동적인 걸 좋아했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부를 좀 못하잖아요. 근데도 제가 특기가 막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게 아니라 시험 있으면 하루 전에 그냥 대략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도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그래도 계속 우등상을 받을 정도는 됐어요. 예. 또 아버님이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겠죠. 네. 학교에서 많이 있고 뭐 책도 보고 책도 좋아하고 예. 특히 예. 그 역사에 대한 책 예.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구장인 짓을 하고 해도 공부는 그런 대로 했는데 예. 졸업할 때 6학년 때 이제 그 담임 선생님께서 네. 야, 너 목포중학교 한번 가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진도에서 목포중학교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전남 지역에서 명문으로 으로 가는 꼽히거든요. 거니까 무투로 가는데 거기다 명문으로 그렇죠. 가는 거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예. 시험 쳐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우연찮게 시험 쳤는데 됐어요. 됐어요.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럼 공부 그게 잘하셨네. 진도에서 그 해 저 혼자 됐어요. 어머나. 네, 고등학교를. 예. 제가 예. 7남매인데 7남매 그러니까 누나 대학교 가야 되고 형님 대학교 가야 되고 동생들 중학교 막 이러다 보니까 학비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아버님이 뭐 이 초등학교 교사로 예. 다 이렇게 대부분 보내려니. 다 이 유학을 보냈거든요. 예, 진도가 그렇죠. 아니라 예, 이렇게 예. 뭐만 이런 대로. 그래서 1년을 쉬게 됐어요. 1년을 쉬는 때 이 축구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어머. 군 체육대회를 하는데 중학교 그 우리 면에 속해 있는 중학교 선수로 예. 부정 선수로 뛰게 됐어요. 아, 네. 그래요. 이제 와서 좀 떼어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예. 그때 뭘 알았습니까? 없으니까 근데 그냥 그냥 가서 거기 학교 선수인 것 마냥 가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그 삼촌뻘 되는 네. 허윤정 씨라고 대표 선수도 하고 그랬어요. 예. 아주 그분 이력도 아주 특이한데 예. 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가 되신 어머머머. 분이에요. 예. 예. 그리고 소령으로 예편했지만 그분이 그 대표 선수까지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홍콩 세미 프로로 처음 진출하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마침 이제 그 대회를 보다가 축구하니까 예, 이제 예. 보고 계시다가 예. 저를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자꾸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버님이 누구시냐고 누구십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 아들이냐고. 오호. 네. 너 축구 한번 안 해보겠냐고. 예. 그래서 축구가 뭐지? 아이고 지금 이렇게 공차게 하면 됐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저는 사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 뭐 하고 있느냐? 집에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그럼 아버님하고 같이 만나자고. 그냥 만났어요 나중에. 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축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예.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너 쉬고 있는데 축구 잘하면 학교 갈 수 있고 가서 잘하면은 또 면제 받고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다. 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학교 간다는 얘기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라. 제가 연락할 때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해 다 갈 때 가을이 돼가지고 불러서 이제 올라갔어요.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갔는데 네.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유판수 선생님이라고 중동 중고등학교 맡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니까 저를 딱 이렇게 보시더니 에이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예. 어머. 너무 너무 조그맸거든요. 조그마니까. 아, 그땐 작으셨어요? 적었어요. 정말 적었어요. 우리 이성민 씨보다 더 적었을 아, 거예요. 진짜. 예, 53이었으니까. 딱 듣기. 저희 집이 그 유전인자가 예. 나중에 커요. 아, 그래요. 네, 빨리 안 크고 나중에 네. 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 졸업하고 1년 쉬고 있을 때도 1m 53밖에 안 됐어요. 너무 작은 거죠. 예, 이분이 이제 보시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너무 작아서 안 되겠고 네. 고등학교를 안 되겠다. 하고 싶으면 중학교를 더 하라는 얘기예요. 어떡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 있는데 애 학교는 보내다는 생각이 이렇게 오긴 왔지만은 중학교를 또 조금 더 하라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하실 마음이 말씀이 어려우신 없고 거죠. 그리고 면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 주전으로 뛰어야만이 면제가 면제를 된다.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주전으로 뛰면은 이제 면제해주겠다고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 자리에서 저 한번 6개월만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6개월만 해보고 예. 안 되면 내려가서 농사지겠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것까지는 반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케이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짐 싸가지고 막 해가지고 올라온 게 제가 운동을 처음 축구를 시작한 게 저 숙소가 저기 미아리예요. 그때 당시에 미아리였어요. 예. 송천동의 그 대지극장 뒤에 예. 큰 돌산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장을 닦아놓고 있었어요. 거기서. 거기 들어간 게 1969년 1월 17일 날 처음 그러면 시작했어요. 그때 기억을 나이가 하시네요. 몇이셨어요? 그때 16.
16이요. 예. 근데 제가 빨리 들어갔어요. 그때 학교를 좀 예, 빨리 예. 들어오랬는데 아니 근데 무슨 마음으로 6개월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을 때 마음이 어려워지셔서 내가 과연이라고 확 기가 죽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예. 굉장히 제 성격이 좀 아주 이 도전 의식이 좀 많아요. 예, 예. 그리고 고집도 좀 세고 예. 외골수라는 소리도 듣고 막 이럴 정도였는데 오, 아 운동이라면 누구한테 지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했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승부욕이 있으셨네요. 지기 싫은데 예.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키 작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키 작은 사람이요. 예. 그 다부진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어린 나이에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셨으면 힘든 점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이지 이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려고 마음먹은 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먹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뒷 돌산에 가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정말 축구라는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고 뛸 줄만 알았지 예. 신체적인 어떤 그 소질이나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좋았던 것 아, 같아요. 예. 만약에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좀 일찍 시작했고 아, 예. 그랬다면 예. 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근데 그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예. 기본기가 없잖아요. 킥, 패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이겨야 되니까 다른 상대의 종료들을 이겨야 내가 주전을 뛸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기 싫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승부욕은 있고. 네. 매일 빠따 맞고 정말 이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엎드려 자고 막 이럴 때가 빌비했어요. 그때 눈이 엄청나게 왔던 해예요. 예. 뭐 거의 1m 뭐 이상 이렇게 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1m면은 눈 치우려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힘들죠. 이게 예. 한 30m 정도 예. 사방 30m 정도 이렇게 아쉬운 대로 막 선수들은 퍼내고, 나가서 치우고 네. 거기서 운동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오냐면 겨울에는 운동화를 신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눈에 아무래도 눈 속에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좀 젖잖아요. 그렇죠. 확 젖고 하는데 킥을 제대로 할 줄 알면 또 날 텐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엉터리를 하다 보니까 발톱이 이제 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난 좀 아파요. 쑤시고 아프고 나중에 보면은 골마요. 아리고 곪고 막 그래가지고 발톱 빠진 것만 해도 아마 수차례 되죠. 그 빠지고 다시 새롭게 나고. 그러네요. 뭐 그때 당시에는 그 선배들에 대한 게 예, 맞아요. 되게 강했었죠. 지금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선배들에 대한 거 공개할까요? 이 선배에 대해서 복창을 하라고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따라서 이제 예. 그럼 딱 불러주는 얘기가 선배는 하나님과 동격이고 부모님과 친구 사이고 저 선생님과 동창생이다. 선배 농락죄는 네. 공주마마 강간죄보다 크다. 네. 이런 식으로 복창을 그 정도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선배들에 대한 게 예. 선배들한테 그 왜 아까 빠따 얘기했잖아요. 예.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왜냐 빨래도 다 해줘. 그렇죠. 뭐 저녁에 또 늦게 들어와서 라면 하나 던져주면서 끓여오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보따리 싸줘 내려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요. 근데도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내가 니네를 한 번 더 이겨보자. 니네 위에 서보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예.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거 이상 그 뭐 배가 아니라 수배는 더 노력을 해야 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제가 다시 이런 환경이 오고 다시 그런 하라 하면. 온다면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아이가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겪다 보면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상처가 많을까 싶은데
그럼 그때 당시에 교회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올라와서 그 해에는 못 갔어요. 예. 그래서 1년 있다가 이 유판 선생님 돌아가신 유판 선생님이 중동 중고등학교를 맡고 계시다가 네. 영포 공고 예. 영포 공고로 이 발령 나서 가신 전임하시게 거죠? 됐어요. 예. 영등포. 거기에도 예. 영도 중학교, 영등포 공고 두 개를 한꺼번에 맡으셔 갔는데 예. 1년 있다 가시면서 이제 그때 제가 4개월 만에 주전 자리를 꿰찼어요. 우와. 어찌 됐든 야. 정말 해내셨네요. 굉장히 빨리. 운도 좋았죠. 예, 예, 예. 참 운도 좋았어요. 운도 예. 따랐지만 첫 경기 나가가지고 골도 넣고 우와. 그래가지고 참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지켜보면서 녀석이 열심히 하는 데다가 이거 뭔가 좀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저보고 그쪽으로 가시면서 그거를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스카우트제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주전으로 뛰었지만은 학비를 면제를 못 받았어요. 예, 예, 어머. 예, 예. 이제 계속 이제 미뤄지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속 하고 있는데 가시자는 거예요. 예. 가면은 거기서 다 해주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 이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른 발전을 했고 예. 시작한 지 4년 만에 예. 그러니까 69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72년도에 청소년 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우와. 네, 그게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예, 예, 우와. 2학년 때 선발이 돼가지고 그 겨울을 계속 훈련하고 예,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73년도에 아시아 청소년 대회 그때 우와. 이란에서 했어요. 테헤란에서 예, 예. 거기에 처음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수 생활하면 예, 예. 이건 교회 정말 다니기 굉장히- 힘드셨을 근데 텐데. 거기로 옮겨 가지고 예.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예, 예, 예. 참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녀석이 학교의 종교 부장이었어요. 아. 그 친구 따라서. 그 영등포 공고도 미션 스쿨이거든요. 예, 영도 중학교도 예, 그렇고 예. 같은 네. 이사장님이고 예. 그래서 어디를 다녔냐면은 저기 저 노량진에 있는 예. 예. 지금도 아슬하죠 그냥 기억이 예. 그 노량진에서 저쪽 상도동 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있는데 신성교회라고 있었어요. 예. 예, 예. 예. 거기 교회를 매주 예. 이 녀석 따라서 친구 따라서 매주 간 거예요. 야. 매주 가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 예, 예. 저보고 신학대학교 갔으면 좋겠다고. 어머.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예, 그거 권했어요. 근데 반듯한 청년이니까 네. 그러셨군요. 참 그런 얘기까지 듣고 그랬는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좀 뭐 제가 생각해도 지금 그래요. 어떤 아주 열렬한 신앙생활을 했다. 혹은 아주 믿음이 굉장히 깊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감히 못 하겠어요. 예, 예, 예. 그렇지만 교회 가면 예. 교회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 그런 거는 느껴요. 예. 또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저희 집사람하고 딸애들 네. 뭐 사이들 전부 교회 정말 아주 그 사위가 있으세요? 사이요. 지금 연세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벌써? 제가 지금 손녀가 5명이에요. 어머, 큰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갑니다. 어머나. 이제. 결혼을 빨리 하셨나요? 아니죠. 그렇게 아주 빠른 건 아니죠. 28에 했으니까. 28이요. 그때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었죠. 예, 빠른 건 지금은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한 건데 그때는 그때는 빠른 거 노총각 아니었어요. 얘기를 예, 할 예. 때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와. 요즘 이렇게 늦어져서 그렇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죠. 예. 근데 전부 굉장히 열렬한 아주 그 독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 해요. 예, 그렇지만 저만 조금 약간 좀 덜한 편이죠. 그럼 국가대표는 언제부터 시작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6년째 운동 6년째. 이야. 운동 시작한 지 그럼 6년째. 대학교 1학년 1학년 때였습니다. 때부터요. 우와. 그럼 그때부터 그때부터 활발한 이제 활동이 시작된 그렇죠. 거죠. 그때부터는 엄청 정말 거의 저희 그 숙소가
태릉 선수촌일 정도로 집이 태릉 선수촌일 정도로 그때 당시만 해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거의 1년 내내 그 선수촌에서 생활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많죠. 다 굉장히 기억에 많죠. 남죠. 엄청 많으시죠. 네, 굉장히 예. 많긴 많은데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예. 뭐 선수생활 할 때 그때 해외에서 선수생활하면서 기억나는 것들은 정말 상당히 말로 좀, 다 못하는 예. 거죠. 근데 좀-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셨는데 그 틈을 타서 어떻게 연애를 하셨어요? 이 소개를 예? 받았죠. 뭐 제가 목포 중학교 다닐 때 네. 저희 집사람도 목포에서 학교를 아, 다녔어요. 진짜요? 정명여중이라고. 예, 예.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각 집안끼리도 서로 좀 알고. 또 선배 되시는 최동철 씨가 예, 그때 TBC의 예, 예. 기자로 계실 예. 때인데 그분이 우리 연대 선배님이셨어요. 예. 이 양반이 소개를 해줬죠. 되게 유명했던 그렇죠. 뭐- 스타였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이고. 예. 그때는 저희가 어릴 때 듣고 자란 세대니까 네. 최민아 그러면 최고 MC였죠. 최고잖아요. 네, 최고였지. 근데 만나보니 어떠셨어요? 최동철 선배님 집에 가서 이제 처음 만나봤어요. 어, 만나서 이제 거의 식사 초대를 해서 왜냐면은 둘이 다 알려진 그러니까.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괜히 밖에 나가서 눈에 띌까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해서 네. 만났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참 인상이 좋았어요. 어, 왜냐면 부엌에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음자만 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그런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연예인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네, 하셨군요. 그 사실 쑥맥이잖아요. 예. 운동만 하고 막. 예. 오늘 뭐 그것도 모르고 뭐 이다 보니까. 예. 나중에 예. 전화하기로 약속하고 예, 예. 그걸로 그냥 끝났는데? 해진 거예요. 예. 그게 또 뭐 호감도 있고 그랬으니까 예, 전화를 예. 했는데 몇 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때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예. 전화죠. 예. 다이얼 돌려가면서 했죠. 그러면 예. 근데 몇 번 안 되니까 사람이 약이 오르는 거 있잖아요. 또 오기가 발동하셨군요. 네, 또 예. 이제 그게 이제 예, 발동한 예, 예. 거예요. 뭐야? 뭐 내가 전화한다는데 이- 바로 받아야지. 스타라서 예, 예. 뭐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괜히 저희가 또 약속은 굉장히 중요시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약속을 예. 정말 우리 딸들하고도 약속은 사실 나라에도 약속이라는 게 법 아닙니까? 네.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약이 올라가지고 몇 차례 전화 그때 겨우 됐어요. 네. 겨우 됐는데 제가 대뜸 그냥 네. 막 야단을 좀 쳐놨어요. 전화를 한번 받아야지 말이야. 뭐 이렇게요? 왜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냐 이제 주된 그거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예. 앞으로 다른 데 가서는 그따위 하지 말을 말아라. 말이죠. 오. 막 야단치고 끊으려고 했더니 그럼 막 뭐 이런 남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근데 막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해요. 그러면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게 참 좋다 그러면 만나자. 망신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갔는데 그냥 가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막 거기서 이러다 보니까 네. 거기에 제가 또 약해졌죠. 미안하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냥. 약해지죠. 그렇죠. 또 저희가 참 고집도 세고 뭐 그러지만 또 마음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서로 좀 다른 남자가 좀 다르셨네요. 대부분 전화해가지고 안 받으면 이 여자가 나 싫어하는가 보다 하고 되게 한두 번 하고 포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그냥 근데- 나중에 혼내주려고까지. 일반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당시 한참 잘 나가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는 화가 거예요. 나서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이거 것도 좀 약간 A가 아니다 하고 예, 예, 생각하신 거구나. 그렇죠. 또 그 왜 반감이 있잖아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는 뭐 이런 거. 잘나시긴 뭐 그런 잘나셨죠.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결혼까지 이렇게 진행이 훅 된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예. 서로 이제 가끔 만나고 서로 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몰래 데이트도 이제 하시고.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점들이 많이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 야단치는데 그렇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했느냐. 그랬느냐.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도 받고 뭐 이러니까 그게 좀 새님처럼 봤대요. 아. 근데 막 전화해서 막 그런 거 보고는 자기도 깜짝 깜짝 놀랐다는 놀란 거예요. 거죠. 네. 예, 예. 이 남자한테 이런 면도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과를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80년도죠. 80년 6월 23일 날, 24일 날 약혼을 했어요. 아, 왜 약혼을 했냐면 네. 그때 이제 이 유럽 진출하기로 이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이게 뒤로 이게 약속이 돼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약혼만 해놓고 가는 걸로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그게 약혼식 날 그때 그 우리 임성훈 선배가 예, 예. 참 친해요. 둘이 같이 예, 친하고 예. 근데 저한테 선배되죠. 그리고 그 부인끼들이 또 친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봤어요 그날. 예. 오후 5시인가 6시인가 그때로 이제 그걸 했는데 네. 12시에 이게 꽉 터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기사가 먼저 났군요. 알게 됐어요. 어. 그때 동아일보의 이광석 기자라고 이 양반이 알아가지고 이게 터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우리가 알아가지고 어. 미리 그냥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 그 바람에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굉장히 또 저도 예.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막 이제 처음 아니에요 또 예. 스포츠하고 연예계 스타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시 정오 뉴스에 막 터지고 그러니까 나오고 에이 이렇게 되면은 빨리 결혼을 하는 게 낫다. 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예. 한 달도 안 되는 7월 18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시고 바로 그렇죠. 떠나시지 않았나요? 결혼하고 바로 네덜란드로 예, 5일 예, 만에 예, 그러니까 예. 7월 23일 날 유럽으로 저 혼자 먼저 간 거죠. 아. 그러면 네덜란드로 결혼하자마자 가셨으면 뒤따라서 아내분도 가셨어요? 2달 후에 왔어요. 어. 2달 후에. 예.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생각하기에 지금 같으면 에이전트들이 있고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다 만들어지지만 예. 그때만 해도 유럽 진출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귀한 일이었죠. 그렇죠. 예. 이제 저 먼저 차범 감독이 가가지고 있었고 예. 또 몇 사람이 있었지만 예. 성공하지 못했고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지만 가서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돼요. 예. 그래요. 시험을 통과해야 음. 정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진짜 맨 땅에 헤딩하러 맞아요, 가셨네요. 맞아요. 예. 시세 말로 딱 그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갔어요. 예. 근데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바로 테스트에 바로 합격이 돼서. 합격을 해서 독일의 보쿰 팀하고 네덜란드의 PSV 아인토벤하고 두 군데서 서로 계약을 하자고 예,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였어요. 거기서 신앙생활하기 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유,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예, 돌아가신 장모님, 장모님께서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집사람도 굉장히 좀 신실하신 분.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통하죠. 네덜란드는 또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말로 먹고 살던 사람이 말 한마디 못 한다는 건 죽음이죠. 네덜란드가 따로 있어요. 예. 거기 유럽 스타일이 우리나라처럼 주위에서 다 돌봐주고 다 부모님이 돌봐주고 주위 지인들이 돌봐주고 하게 아니라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 다 스스로.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예.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거기다 또 사실 음식 여기서 많이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 솜씨가 좋아요. 지금도 참 좋아요. 거기서 아이 낳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낳기 전에 이름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딸일 그래요? 경우에 누구 뭐 어머. 아들께 누구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병원에서. 어머. 그래야 이제 그 등록이 되는 거예요. 시에. 오. 어떻게 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 예.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하시던 최창신 씨라고 계셨어요. 예. 이분이 마침 저희 집에 이제 거기 왔다가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화란이라고 지으면 어때? 뱉어주셨군요. 남자든 여자든 예. 그 네덜란드라는 뜻이니까 그거 어떠냐 하는지 그래서 그거 웃고 말았어요. 예. 말하는데 정작 급하니까. 이제 뭐 진통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냥 화란이라고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네덜란드에는 몇 년 계셨어요? 3년 동안 3 썼어요. 년이요. 네. 근데 이제
빨리 오게 된 게 거기서는 더 참 더 있으라고 막그 권하고 그랬는데 빨리 오게 된 게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방학 때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하는 것도 보고 뭐 그러셨는데 한 달 정도 여행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머물었어요. 근데 겨울에 그 유럽 지역이 상당히 스산해요. 날씨가 뭡니까? 우울하죠. 이 백야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한 4시 정도 되면 깜깜해지잖아요. 컴해지잖아요. 아침에도 굉장히 늦게 그렇죠. 환해지고. 예. 그러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그 생활을 하시면서 보시고는 그냥 우리나라에 못 와서 쓰겠다. 같이 살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날씨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된 동기가 됐는데 거기 신문에는 예. 향수병 걸렸다고 그렇게 해서 예, 나왔군요. 그게 그냥 아, 보도되기도 예. 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따님이 두 분이신가요? 딸만 둘이죠. 딸만 두 네. 분이시. 예. 그 그러면- 하란이 밑에 여동생이 예. 바로 또 어, 동생이 그러면은- 여동생이에요. 다들 두 따님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나요? 아유, 제가 볼 때는 어떨 때는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마의 영향이죠. 예, 다 집안 식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만 괜히 왕따 날 수도 없고 예. 그게 맞는 어. 거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가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별명도 하나가 헉아우트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정말 헉아우트? 이렇게 예, 찝어내시는 은사가 있으시다고. 예. 제가 이제 그 선수들, 예.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이런 좀 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예.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음, 이 선수들을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뽑아내시는 뽑아서 거죠. 예, 예, 예. 이 한 선수들이 잘된 선수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누구 선수가 다 꼽을 수는 없지만 예, 예. 2002년 주역들이 다 그럼 뭐 막 그런 박지성, 소리죠. 뭐 이영표. 박지성, 이영표, 이영표, 김남일, 송종국, 어, 이천수, 최태욱, 설기현. 어머. 이렇게 막 네, 이런 선수 이외에도 그런, 예. 굉장히 상당히 좀 많지만 그때 당시에 주역으로 뛰었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먹고 지금 아주 그 대표 감독을 했던 홍명보 선수 같은 경우는 다 성장을 했었지만 대학교 때 경기를 보고 그때 제가 이혜택 감독님을 모셨었는데 예. 예, 예. 이 선수 참 괜찮으니까 우리가 좀 뽑았으면 좋겠다 하고 좀 뽑은. 권유를 해서 그 다음에 이태리 월드컵에 전격적으로 나중에 예선 아, 끝나고 난 예, 다음에 예, 발탁해서 뭘 보고 뽑으세요? 한 4가지 종류를 좀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능, 지능. 브레인이라고도 하죠. 예, 예. 지능인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뭐 어떤 지능도 있겠지만 예. 운동하는. 운동에 필요한 지능은 또 틀리단 다르죠.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체력. 아, 체력 중요하죠. 그러니까 체력인데 어린 선수를 볼 때는 체력으로 보질 않고 체질. 성장하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예, 예. 이거를 이제 예, 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부모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회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오. 빨리 회복되는 선수하고 늦게 회복되는 선수는 다음 동작을 하는데 아주 치명타예요. 10초 간격이면 10초면은 골도 한 골 그렇죠. 들어갈 수 맞아요, 있는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동작을 하는데 10초 걸리는 사람은 20초 걸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체질로 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질. 소질. 과연 이 선수의 타고난 감각이나 센스나 이런 이 축구에 대한 재능, 이 재능이 어느 정도 되나. 특히 축구라는 거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발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발은 뇌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그러죠. 예. 그만큼 발로 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이성민 씨도 뭐 보면은 발로 해보면은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되죠. 손으로 제 발에 진짜 제가 걸려 틀리다. 넘어지죠. 그죠? 예. 예, 굉장히 틀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감각이나 센스, 이 소질이 있나 없나 이거는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참 반응하는 게 틀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격을 봐요. 성격. 성격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네. 적극적인 사람이 뭐든지 성공을 할 수 있지. 맞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앞에 3가지를 다 갖췄다 할지라도 소극적이면 안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탁월하네요. 예, 그러니까 탁월한 그러네요. 선수를 그러니까 발굴할 찝어내시는 수밖에 거죠. 없으신. 예. 국가대표 감독직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잖아요. 네. 국가대표 감독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웃음이 다 말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일 힘들었던 거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요. 네. 네. 그러니까 같은 종류,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미디어 쪽에 신경 쓰여지는 거 하고 악플 참 어렵죠. 정말 한번 지면은 쉽지 그냥 아주 모든 책임이 그러니까. 국가대표 감독에게 뭐 책임은 맡기고. 져야죠.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다 져야 되지만 그러나. 결과가 좋으면 선수들한테 다 돌려주는 게 그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봐요. 근데 이건 결과 보지도 않고 막 지금 진행 중이고 정말 갈 길이 하고 먼데 있는데. 저는 아예 안 봐버렸어요. 어느 순간 정말이지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이 악플이 올라와서 네. 그거 보고선 나 앞으로 안 봐. 그리고 덮어버려. 아예 안 봐버렸어요. 근데 가족까지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속상하죠. 그죠? 예, 나로 인해서 예.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정말 안 좋은 소리 이렇게 들어보면은 말은 안 해도 자나 깨나 생각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그 힘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안 믿는 분들은 술로 위로를 받거나 뭐 그러는데 앞만 봐야죠. 아, 마이웨이죠. 앞만 봐. 가장 힘들 때 그래도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정말 않으셨어요? 큰 도움이 되죠. 아주 독실한 신실한 이건 아닐지 몰라도 네. 기도를 하게 돼요. 절실할 때 이런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를 보면은 확실히 믿음을 갖는 게 좋다 하는 걸 느껴요. 네. 우리 이제 아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이영표 이영표 선수 같은 선수. 선수거든요. 네. 대단했지. 아주. 보면 참 착해요. 예.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정말 그 사랑하고 박지성 선수도 정말 그 하지만은 정말 이 이영표 선수 같은 네. 경우는 보면은 절로 그냥 웃음이 나오는. 웃음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랑스럽지 그냥 자랑스럽죠. 기쁨이 있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고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네. 여태 제가 이렇게 제자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참 많이 대부분 지금 프로 감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자 출신들이 그렇죠. 많아요. 예. 근데 박지성, 이영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 얼굴 찡그리는 걸 잘 못 봤어요. 아무리 힘드는 제가 젊었을 때는 참 훈련도 굉장히 아주 그 독하게 시키기도 해보고 네. 했는데 예.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애들은 절대 이 웃음을 잃지 않아요. 참 긍정적으로 따라서 하고 그 선수들하고 힘 안 들 수가 그렇겠죠. 있겠어요? 네. 힘들죠. 그런데 제자는 사실 스승을 닮잖아요. 네. 네? 스승 영향이 있었나 보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참 그 선수를 볼 때마다 예, 예. 또 혼자 지금 생각해봐도 네. 참 좋은 훨씬 예. 스승보다도 훨씬 좋은 제자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지금은 한국 프로축구연맹 부총재직을 맡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평생을 한국 축구에 이렇게 네. 못 맞춰 오셨는데 그냥 이 바람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가 몸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요. 참 축구가 저를 사랑해줬다. 축구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 축구로 인해 가지고 저 어촌에서 고기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농사 지을지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축구라는 게 나한테 참 인도를 해줬고 정말 축구를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축구를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팬들하고 주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그 받은 은혜를 되돌려 줄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축구에 도움이 되고 네. 축구에 좀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뭐 생명 다하는 예, 때까지 예, 좀 하고 싶다는 게 제 예. 바람이자 뭐 좀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특별히 올해 월드컵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러시아 월드컵. 네, 네. 예. 특별히 거기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요. 왜 그러냐면 예, 참 예선전에서 엄청 참 말도 많았고 맞아요. 고비도 많이 넘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또 새로운 체제로 탈바꿈하면서 예, 예, 예. 이게 쭉 그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네. 그때 당시에 한참 혼란스러웠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네. 안정을 찾아가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그리고 조편성 자체가 예. 예. 독일하고 스웨덴, 멕시코거든요. 예. 이 경기 자체는 이제 첫 번째 그 스웨덴,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독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독일이 우리 조에 같이 낀 게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주 최고의 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은 조다 하고 저는 보는데 예,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의 조 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네. 독일은 지금 세계 랭킹 1위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최고 강자가 있으면은 다른 팀을 다 이겨버리면 좋아요. 저희가 남아공에서 아르헨티나가 낚여가지고 세 팀을 다 이겼잖아요. 네. 그럼 결국 세 팀이서 한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건데 전략을 잘 세우면 좋다 이거죠. 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유럽 나라지만 사실은 약간 둔탁해요. 그리고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것은 떨어지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나라다. 첫 경기인데 첫 경기에서 스웨덴을 잡는다면 80% 이상 진출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 그것도 할만하다. 네. 그리고 최하경에 못 이긴다, 네. 뭐 비긴다라든가 지는 거는 상당히 좀 안 예, 좋죠. 예, 예, 예. 하지만 최소한 비기기라도 한다면 그 다음에 멕시코는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해요. 세구적으로 좀 적은 데다가 예. 역대 우리가 대표팀 저도 멕시코하고도 경기를 해보고 그랬지만 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예. 한석수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3대1로 역전패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흥분해가지고 퇴장당하는 바람에 역전까지 시켜줬지만 경기력 자체는 우리가 크게 뒤지지가 않아요. 해볼만 한 나라거든요. 네. 잡을 수도 있고 예. 마지막이 독일이에요. 독일이 그 전에 경기에서 두 경기를 다 이겨버린다면 네. 마지막 경기 우리하고 할 때는 그렇죠. 그렇게 느슨하게 홀가분한 하죠. 마음으로 그렇죠. 할 거란 말이에요. 좀 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네. 또 축구가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을 기쁘게 좀 해주죠. 행복하게도 하나로 하고 만들어주는 아주 거죠. 기분 나쁘게도 하는 게 축구인데 맞아요. 참 조금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마무리할 땐 늘 찬양을 한 곡씩 틀어드리거나 불러주시는데 좋아하시는 찬양 얘기하시면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근데 그저께 이제 막내 손자, 예. 다섯 번째 손자, 둘째 딸에서 난그 손녀, 네. 이 손녀 이제 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돌이었는데 예. 그때 우리 손자 중에서 쌍둥이 손자인데 예. 예. 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간 애거든요. 바이올린을 좀 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연주를 했어요. 예. 근데 참 제가 듣기에도 좀 서툴기는 한데 그래도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조수아 씨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노래를 아이 아, 아까 진짜. 얘기하실 때하고 손자 얘기하실 때 얼굴 표정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다 손주바보 예, 된대요. 참 그러니까요. 듣기가 좋더라고요. 예, 오늘 그 찬양 그 찬양 들으면서 들어야겠네. 예, 저희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큰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보고 싶었던 허 감독님 뵀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한번 뵙고 싶었던 분인데 저도요. 이렇게 뵐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뭐 축구도 우연하게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그 계획 속에서 축구도 시작하신 것이고 그 계획 속에서 그때 뭐 아내도 만나신 것이고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렇게 인도해 가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멋지게 이렇게 쓰임 받고 계시는 우리 허정무 감독님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멋진 계획 속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멋진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늘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저는 오늘 허정무 감독님 뵈면서 에스더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안에 뼛속까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야, 정말 저희가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오늘 알았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